안녕하세요. 스퍼23입니다. 오늘은 문법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초등 저학년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이고요. 저는 원래 회화를 잘하면 굳이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된다는 게 원래 생각이었는데 요즘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릴 때부터 영어에 충분히 노출돼서 체득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 공부 상황에서는 문법 공부가 따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서도 아이가 나는 수박을 먹어요라고 하면 수박을이라고 해야 되라고 고쳐주죠. 그래서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이라면 근데 수박을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은는 이가 또는 을를 이런 조사들을 언제 쓰는지 모르고 써도 맞죠. 그거는 우리가 한국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썼기 때문에 이유를 몰라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는 우리한테는 좀 다르죠. 외국어이고 영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아이는 M이랑 짝꿍이고 부정문을 말할 땐 M 뒤에 not이 와야 된다는 규칙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문법이죠. 자, 한국인 90%는 하는 실수 한번 볼게요. I am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산다를 영작하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해요. 영어학원 몇 년씩 다닌 초등학생, 심지어 성인들도 이렇게 영작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같이 쓰는 거죠. 한 문장에 이렇게 같이 오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to가 들어가든지 ing가 들어가든지 뭔가 변형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아라고 하면 이렇게 I am live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나란히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해서 이게 틀리다는 걸 알고 어떻게 바꿔 쓰는지도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차이점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제가 고안한 그 아홉 칸의 시제별 이렇게 인칭별 변화시키는 표가 있어요. 그걸로 아이들을 연습을 시켜서 구별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I like book이에요. I like cat.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단어에는 어나 언을 넣거나 s는 es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한 권의 책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고 책을 좋아해요라고 하니까 그 책을이라는 부분에서 그냥 북만 쓰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 학생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친구는 파닉스하고 함께 영어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었고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어머니는 파닉스만 처음에 요구하셨는데, 파닉스만 처음에 들이대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영어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화책이 이게, 이 아이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파닉스를 하되 동화책을 동시에 같이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북이라고 불리는 회화 교재를 한 권 떼었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니까 이제 문법에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법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여서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심플한 문법책 한 권을 떼었고, 그 다음 또 조금 비슷한 수준의 다음번 문법책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효과를 더 많이 보더라고요. 한 번 할 때 한두 페이지 정도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풀고 숙제를 조금 더 풀게 합니다. 그리고 쓰기를 되게 싫어했었는데 일부러 지금 시키고 있어서 많이 스펠링이랑 그렇게 영작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이제 아이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왜 he, she, it일 때는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지 우리끼리 납득을 시키고 그동안 보았던 동화책 속에서 그 문장들을 찾아서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만든 좀 유치하지만 만든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었더니 지금은 he, she, it 이렇게 잘 변형해서 말로 하고 있습니다. 네, 회화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네, Big Green Monster라는 동화책이랑 Brown Bear 나오는 그 책의 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children 보이시죠? children 보이고 teeth, mouth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하면서 저는 파닉스 할 때도 발음 알려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 뭐죠? teeth 같은 경우에는 명사의 복수형 공부할 때 이때 기억을 아이가 했었고 children도 아이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사의 복수형 할 때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tooth가 teeth, mouse가 mice 이렇게 변하잖아요. 불규칙하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하고 저 혼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거 브라운베어에 나온 거잖아요. 여기요. 하면서 책을 가지고 와서 여기 위에 있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책의 일부를. 그리고 이 또 불규칙으로 변하는 게 sheep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도 100마리도 똑같죠. 그리고 fish도 종류가 같다면 한 마리도 100마리도 fish입니다. 이럴 때 아이가 좀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브라운베어에 이 두 동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 여러 마리여도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제가 알려줬고요. child가 children으로 변하는 거는 책에 이미 children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지하고 그 단어하고 이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에리카 작가가 의도한 것은 아닐 텐데 수지하고 저는 이렇게 명사형, 복수형 공부할 때 잘 활용을 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미미 ABC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수히 많은 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가 나와요. A는 adore me, Z,
마지막에서는 zip me로 끝나는데 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me하고 그다음에 동사들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동사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me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him 이런 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미미 ABC에 나오는 me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me 나와서 love me, kiss me, skate with me 그 많은 me들을 보여주니까 아이가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지는 여기에 나오는 26개의 동사를 그렇게 외웠고요. adore, obey, reward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그냥 노래로 끝냈어요. 그래서 adore me, reward me 이렇게 해서 노래로 하니까 네, 이거를 그냥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화책하고 노래로 효과를 되게 많이 받고 이것도 유명한 동화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biggest, 최상급이 나오죠. bigger than 이거는 비교급이죠. 그래서 비교급하고 최상급 공부하기에 좋은 동화책 중에 하나고요. 이거 동화책 이거 가지고 제가 도서관에 수업을 할 때 I am bigger than you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지만 생일 축하 노래에다가 이 문장을 넣어서 I am bigger than you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기억하게 해줬더니 네, 어머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유치해도 노래로 활용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책으로 설명을 했고요. 읽을 땐 문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재밌게 읽었는데 나중에 문법 속에 추가가 되면서 전에 읽었던 책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다시 한번 쓰이게 되었어요. 자, 어떤 책을 골라야 될까요? 정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아이 수준에서 어렵지 않은 걸로 양이 많지 않은 것 중에서 용어 설명이 자세한지, 사진은 자세한지, 그림으로 이해가 쉬운지 이런 것 좀 보시면 좋고요. 어,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이 문법 용어가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실사가 충분하게 이해를 도와주는 책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그 문법을 문제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배운 규칙들이 녹아져 있는 책. 아까 최상급이면은 아까 그런 동화책 있죠. 명사의 복수형이다. 그럼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 책을 읽혀주시면 좋고요. 그 문장을 회화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I have a book을 배웠다면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게 해서 I have a toy, I have an eraser, I have shoes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물론 이게 바로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야만 문법이 문법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말하는 수단, 쓰는 수단의 도구로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의 강점하고 흥미를 알아주셔야 돼요. 같은 책을 보여줘도 아이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전 딸이 둘인데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향상 조용히 제가 읽어주면 듣기만 했어요. 근데 둘째는 조용히 듣지 않아요. 막 빨리빨리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폈는데 맨 끝에 보자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이 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학교놀이, 아이가 선생님이 되게 하고 제가 아이가 되어주고 요리를 하거나 영상, DVD 이런 걸로 활용을 좀 많이 했고요. 원어민 수업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큰아이는 조용히 스피킹, 리딩 수업만 받았고, 둘째는 이 아이는 그냥 요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김밥 만들고, 팬케이크 만들고, 뭐 샐러드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피킹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의 성향과 강점을 알면 영어 공부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학생 수지 같은 경우에는 노래하고 율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가 만들게 했어요. 제가 다 만들어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love me 어떻게 만들 것 같아? 뭐, zip me 어떻게 만들어? adore me 어떻게 만들까? 그럼 아이가 하트 모양 만들고 뭐, 지퍼 올리는 동작 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동작을 결정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좀, 유튜브를 잠시 찍었는데, 유튜버가 아이가 꿈이기도 하더라고요. 실버 버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그냥 즐겁게 놀았어요. 네, 다 끝내진 못했지만,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할 때, 그럴 때 아이가 더 그 문장들을 더 재밌게 반복하면서 저랑 영상을 찍었거든요. 지금은 만화를 좋아했던 것을 아이가 좋아하는데 그것을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워크시트지에 그림 그리고 말풍선을 넣어서 문장을 한 번이라 더 쓰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쓰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만화를 그리겠어요. 만화를 그리면 거기에 글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문장 반복할 수 있게끔 제가 뭐 꾀를 낸 거죠. 네. 자, 그리고 한국어는 더 어렵습니다. 알고 보면, 제가 캐나다에서 그 외국인들 한국어 가르치는 봉사를 했었는데, 한국어 너무 어려워요. 네. 그 10시 10분을 우리는 왜 영어로는 10 하면 될 거를 10시 10분, 10시 10분이라고 안 하고 한 번은 10시라고 하고 한 번은 분 할 때는 10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왜 우리 이런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1시 1분이면 영어로는 그냥 원이에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1시 1분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 왜 그런지 모르고 써도 잘 쓰잖아요.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인 거예요. 한국어 원어민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한국어 정말 어렵거든요. 외국인들 다 손꼽아 말합니다. 한국어 배우기 어렵다고.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영문법은 영어 단어 수도 그렇고 영어 문법의 양도 그렇고 한국어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한국어보다는 조금 적다고, 쉽다고 이렇게 조금 위로 받으시면서 영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필요하지만 학교 시험을 위한 문제집 풀이만 되풀이한다면 재미도 없고 너무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책이나 노래, 신체 활동, 영상물을 병행해서 배운 내용이 생활 영어로 쓰일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영어도 결국 말하고 쓰려고 배우는 언어 소통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주는 수단이 될 때 성공합니다. 문법 재밌고 효과적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제 아이들의 경우와 제 학생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